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 받아내는 게 과연 진정이냐고요. 뜸하다 싶으면 터져나오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의 연이은 망언을 들으며 정말 이것들이 제정신인가? 작년 초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5.18 학살 주범이라고 고백하며 사죄하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따뜻히 안아주던 5.18 희생자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식을 총과 칼로 혹은 구타와 고문으로 잔인하게 죽인 원수의 자손을 저리 끌어안고 용서하는 저 심정이 어떠할까 싶어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정한 사죄와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 걸 세상에 가르쳐준 감동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넓은 가슴의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눈시울 붉히며 공감했던 착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일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등을 보면 지금껏 일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갖가지 추가 보복까지 했던 일본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걸핏하면 우리 가슴에 대목 박는 일본과 이런 식의 억지 관계 회복은 싫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 앞에 두고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 받아내는 게 과연 진정이냐고요. 뜸하다 싶으면 터져나오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의 연이은 망언을 들으며 정말 이것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험한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뒤늦게 자신들의 망언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소리들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분노에 더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한일 수교 이후 수십 차례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 피로감이 쌓여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병행하되 새 시대를 여는 한미일 관계가 우리 기업과 국민에 안겨다 주는 여러 혜택과 기회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슨 떡고물을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일본 정부 및 일본 극우 사람들과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생각이 닮아도 어찌 저리 닮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냐라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나는 17살 때 끌려가서 생지옥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게 지옥이다. 내가 고생한 거는 일본 전체를 준다 해도 싫고 내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나를 본래 모습으로 돌리도. 근데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해라. 그래야 짐승에서 인간이 된다. 그래야 전쟁이 안 벌어지고 우리 같은 여자들, 어린애들이 안 밟힐까 아이가. 이렇게 울부짖는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과 이를 지켜보며 함께 무너지는 우리 국민들의 찢겨진 마음 앞에서 어떻게 감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 사과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해라. 그래야 다시는 일본에게 밟히는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타는 가슴, 끓어오르는 분노를 날 것 그대로 전하며 이곳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